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하려던 언론법을 한 달 동안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충격적인 이유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강행 처리 방침이 확고했던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데는 청와대 측의 요청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계속해서 송영길 대표와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국회를 방문한 그런 동선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언론법 개정안이 만약 국회에서 27일 혹은 늦어도 오늘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한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UN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출신인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 공개한 이 편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독재자란 오명을 싣기 어려울 정도의 망신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 아이린 칸의 사안에 대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UN 총회에 참석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국제적 망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달 정도 미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이 언론악법을 강행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8인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시간을 한 달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달 중순부터 열리는 UN 총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석합니다. 자, 대면 참석을 위해서 뉴욕으로 날아갈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이 줌 화상회의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 참석했을 때 아마도 또 북한 좀 잘 봐달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이 악법을 강행시켰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자, 북한 김정은을 좀 잘 봐주세요. 화해 제스처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언론법 강행 통과를 한 달 정도 미룬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아이린 칸 상당히 강한 의조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해버렸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그렇게 비판하고 언론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비판해도 꿈쩍도 않던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허물어진 백기를 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UN의 여성 아이린 칸의 편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지지 호소에 앞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인권 비판을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청와대 참모 이철이 수석 등이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있고 청와대가 이것을 강행을 만류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청와대가 UN 국제 여론을 두려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지금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는 방금 전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사안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 유엔 사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가 협의에 답변할 것, 이렇게 곤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혹해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국회의 시간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청와대가 유엔의 우려를 여당에 전달하며 강행 처리를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법안 내용이 아니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기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인권 유린국으로 분류되면 완전히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이런 발언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린 칸 특별 보고관의 편지 지금 공개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유엔 특별 보고관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겁니다. 조목조목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픈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늘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에 지난달 27일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사안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사안은 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이 사안에서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더 바뀌지 않고 채택된다면 새 법안은 정보 자유와 언론의 표현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심하게 우려한다고 적었습니다. 자,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근거해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ICCPR 19조 2항, 19조 3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이 어느 조항에도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독재자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으나 이 법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언론 현업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이 언론 악법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염치 없고 정말 후한무치한 독재 성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다. 이는 민주사회의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 정치 지도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 아픈 데를 콕콕 찔렀습니다. 자, 아이린 칸의 이 공개사안이 공개되면서 지금 청와대는 어쩔 줄 몰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망신을 지금 대한민국이 당해야 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